상사회 오늘은 종로거리 문화산책, 오랜만에 모인 우리들 반가운 웃음소리, 탑골공원 돌담길 따라 3.1운동 그날의 함성, 운현군 고즈넉한 들엔 봄바람 머물고, 전도교 중앙교당 승동교회 역사를 배우네, 인사동 쌈지길 따라 걷는 우리들의 발걸음, 오늘도 익선동 골목에 닿네,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소중해. 종로 상가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여긴 다 기금속 상가입니다. 전당포 간판이 보이네요. 과거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던 애완의 공간이었죠. 저의 전당포 추억은 학생시절 시험 끝날 때마다 막혔던 계산기랍니다. 5분여 만에 송혜길을 만납니다. 방송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송혜 선생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인연으로 명예도로로 조성되었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도 많이 찾는 이색적인 거리입니다. 오늘은 3, 4회 4월 정문할로 종로거리 역사 문화 탐방에 나섭니다. 우리는 탑골공원의 정문인 3.1문을 들어섭니다. 탑골공원은 1919년 3.1운동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이며 3.1문은 이 공원의 정문으로 그 숭고한 독립정신을 상징하지요. 안쪽으로 들어서자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이 세워져 있고, 이거는 누구야? 우측으로는 독립선언 기념탑이 보입니다. 이 건 33인이 서명한 기미독립선언서로 4배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여기 탑골공원은 과거의 파고다 공원으로 불렸지요. 저는 파고다 공원이 더 기억에 남는데, 영어 파고다는 우리말로 탑이랍니다. 보물사모 원각사비는 원각사의 창건 내력을 적은 비석입니다. 조선 초기에 찬란했던 불교 문화와 수준 높은 석공 예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랍니다. 팔각정입니다. 3.1 독립운동 당시 학생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로 시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시작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갑니다. 1467년 세조가 원각사를 창건하면서 함께 세운 탑으로 화강암이 주류인 우리나라 일반 석탑과 달리 흔치 않은 대리석으로 제작되어 산성비나 새똥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보호막으로 보호 중입니다. 높이 약 12m의 이 탑은 기단부터 탑심까지 붙여 동물 등이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양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치열했던 항쟁 모습을 기억하기 위한 동판 부조가 설치한 곳을 지납니다. 이 부조들은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형물들입니다.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시위 등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을 묘사한 10개의 동판 부조가 벽면을 따라 이어지네요. 이제 탑골공원 후문을 통해 노포집이 밀집한 주변 상가로 나옵니다. 여기 유진식당은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평양냉면 노포집이고요. 이 이발관은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낙원상가 가는 길에 돼지국밥집이 몰려있군요. 낙원동 돼지국밥 골목으로 불릴 만큼 저렴하고 푸짐한 노포 국밥집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색이 바랬지만 추억의 명화 영웅본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간판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고전 영화의 향기가 가득한 허리우드 극장입니다. 낙원상가 4층에 위치한 허리우드 극장은
현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영화관과 낭만극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고전 명작을 주로 상영하며 시니어 세대는 관람료가 2,000원으로 매우 저렴하지요. 중고딩 시절 영화를 좋아한 터라 소피아 로렌, 크라크 케이블,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랑드롱 등 명배우들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네요. 극장 로비에는 복고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군요. 여긴 영화 유물 및 소품이 많이 전시되어 시각적인 즐거움이 많군요. 이곳은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60, 70 세대의 추억을 소환하는 도심 속 레트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네요. 다양한 크기의 성냥들과 양초들, 그리고 여러 소품들은 요즘 거의 보기 힘들죠. 여기 허리우드 극장은 1969년 이래 대한민국의 영화 역사를 간직해온 유서 깊은 공간으로 인정할 만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단성사, 피카드 극장도 소환해봅니다. 이제 낙원상가를 나오면 바로 유명한 낙원 떡집이 보입니다. 1920년대부터 3대에 걸쳐서 이어져 오는 100년 전통을 가진 낙원떡집은 한국떡의 뭔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교동초등학교를 지납니다. 서울교동초등학교는 1894년에 개교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국공립초등학교입니다. 관립교동소학교로 시작하여 서구식 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이곳에 향교가 있어 교동이라 불린 데서 유래되었답니다. 운영궁에 도착합니다. 운영궁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사가이자 고종황제가 즉위 전 12살까지 살았던 잠조입니다. 이곳은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등 주요 정책을 단행했던 역사적 산실이었지요. 주요 건물로 노안당, 노락당, 1호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상시 개방되어 도심 속 보즈넉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노안당은 운영궁의 중심 사랑채로 흥선대원군의 주된 거처였으며 이곳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 논의되었답니다. 노락당은 운영궁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로 1866년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가 거행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리도 이 노락당 한옥 마루에 앉아 이 순간을 기록에 남기죠. 1호당은 노락당과 함께 안채 역할을 했던 건물로 바깥 세상과 엄격히 구분된 여성들의 공간이었답니다. 1호당은 외부 남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 금남의 공간으로 바깥쪽으로 출입문을 내지 않은 철저한 폐쇄형 네모 모양 구조입니다. 1호는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 민씨 두 노인을 의미하지요. 1호당을 나와 유물 전시관으로 들어갑니다. 운영궁의 모형과 생활 유물이 전시되었고 조선 말기 대원군 집권 당시 큰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군요. 10년 동안의 집권 기간 중 긍정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많았었죠. 세국 정책으로 근대화 지연, 경복궁 중건으로 경제적 부담, 천주교박해 등이 대표적인 부정평가 내용입니다. 안국역 근처에 우리나라 전통주를 전시하는 갤러리를 들러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 및 소통 공간이랍니다.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상설 시음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으며 다양한 전통주 전시 및 판매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다림이 빚은 맛의 향연, 장이란 주제로 장에 대해 전시도 같이 하는군요. 실제 장독대를 조성하여 장 담그는 과정을 애니메이션과 함께 소개하며 지역별 다양한 온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주가 이리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막걸리,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한산소곡주 등 2000여 종이 넘는다네요. 미리 예약하여 시음에 참석하면 좋겠군요. 한국 전통주는 제조 방식과 원료에 따라 탁주 막걸리, 약주 청주, 증류주 소주, 과실주 등으로 나눈답니다. 지역 특산물과 쌀을 기반으로 한 발효주와 증류주가 대표적이고 무형문화재,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로 분류된답니다. 우리나라 전통 아궁이와 항아리, 각종 옹기 등도 오랜만에 봅니다. 이제 도로를 건너 천도교 중앙대교당으로 갑니다. 20대후반 8개월여 근무했던 현대그룹 개동사옥 바로 앞에 운영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긴 천주교가 아니죠. 동학이 뿌리인 민족 종교인 천도교의 총 본산인 중앙대교당입니다. 여기 중앙대교당은 천도교의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을 한 역사적 명소이랍니다. 우리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납니다. 3.1운동 자금을 마련하느라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축이 지연되었다고 할 정도로 3.1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과 통성명해 보니 우리와 동갑이고 우리 일행 중에 같은 대학 같은과 동문이 있어 반가워합니다. 천도교 경전입니다. 한문과 한글로 써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 중앙대교당은 1918년 공사를 시작해 1921년 완공된 붉은 벽돌의 근대 건축물로 3대 교주 손병희의 주관하에 건축되었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명동성당, 조선총독부 청사와 함께 서울 장안의 3대 건축물로 꼽혔답니다. 인사동 거리를 지나갑니다. 인사동 거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문화 명소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랍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형성된 골동품 상가를 중심으로 화랑, 전통 찻집, 공예품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전통문화의 거리로 불립니다. 인사동은 여전히 서울의 대표거리로 스타벅스의 간판마저 한글로 바꿔버릴 만큼 그 전통이 깊숙이 뿌리 내린 동네이기도 하답니다. 서울 인사동 태화관 터에 조성된 3.1 독립선언 광장에 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당시 큰 유리집이었던 태화관이 있었던 장소이고 지금은 뒤쪽으로 태화빌딩이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도 있군요. 여기가 율곡 이이 선생이 살았던 집터였답니다. 승동교회는 1893년 설립된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유서 깊은 장로교회이고 한국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3.1운동 당시 학생 대표들이 거사를 모의하였던 장소랍니다. 당시 천민이었던 백정이 장로로 피택되는 등 신분제를 넘어선 평등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여 백정교회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답니다. 승동교회는 3.1 독립선언문이 이 교회 지하실에서 극비리의 인쇄가 되었던 장소였지요. 이 붉은 벽돌 건축물은 거의 125년 되었군요. 승동교회는 이기는 교회라는 의미의 승동이라네요. 승동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며 내려갑니다. 3.1운동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교회이고 교회 건물도 역사성과 건축미가 높은 유형문화재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 왔던 낙원상가길을 건너 익선동 한옥거리로 향합니다.
여기 한옥마을은 1920년대에 형성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카페와 맛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 서울의 관광 명소답게 평일에도 혼잡하군요. 한옥이 아름답게 보존된 골목 사이로 트렌디한 카페와 개성있는 맛집이 즐비합니다. 또한 감성적인 소품 가게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 같군요. 우리는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종로 3가역 근처 삼겹살집에 왔습니다. 전통 한옥 감성을 제대로 살린 인기 고깃집이랍니다. 한옥 내부 천장이 뚫려 있어 야외 분위기도 납니다. 우리는 단체 사진으로 이 순간을 추억으로 기억하지요. 저녁에는 대기줄이 길다고 하는데 점심이라 떠들썩하게 우리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커피 원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커피 맛을 낸다는 대체 커피집에 왔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한옥의 석가래를 살리면서도 화이트 소재를 활용해 현대적이고 힙한 감성이 조화된 공간이군요. 이 12가지 이상의 천년 재료들이 커피의 풍미를 구현한답니다. 이 대체커피는 원두가 안 들어간 걸 모를 정도로 커피 맛이 나네요. 이제 마무리하며 다음 모임을 기약합니다. 오늘 우리 대장님 덕분에 종로거리 역사와 문화탐방이 풍성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투버디브이였습니다.